먹지 말라고 그랬어. You heard, right? 그 얘기야. 끝나고 먹으라는 거야, 끝나고. 학대이지요. 아이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수면 위로 떠올랐었죠. 조현민 전 전무가 던진 물컵은 이내 한진 일가를 향한 쓰나미로 되돌아서 왔습니다. 자, 그 무렵 시작된 한진 일가의 비극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문제입니다. 10개월에 걸친 이혼 소송은 이제 막다른 폭로전으로 회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입니다. 니까지 컸어도 애들 병원 데리고 가는 거 다 할 수 있어. 어? 세상에 너만 의사야? 니까지 컸어야 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다. 그 무슨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살자? 어? 너 병원 가서 맨날 놀잖아. 너 그 병원에서 맨날 놀게 하려고 우리 아빠가 며칠씩 그 병원에 들이고 염치가 좀 있어봐라, 염치가. 그래서 한 끼도 못 먹어서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진짜로. 나한테 유세 떨지만 몸 안 좋은 걸로. 아니 좀 케어야. 왜 상관을 안 해? 어쩌라고 내가. 뭘 무슨 어쩌라고. 어쩌라고. 사과하기 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언과 폭행 주장. 자, 이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만 하루 만에 상황은 또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을 때만 하더라도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서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 의존 성향이 있다. 그래서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갔었죠. 그런데 남편이 지금 한번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폭언이 담긴 그런 녹취록도 이제 공개를 하고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폭행당했던 사진, 동영상 등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반전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을 이러한 녹취록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욱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이 제공한 녹취록이니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정황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점을 감안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 내가 계속 내가 몸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뭐?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테라플로 먹고 근데 어쩌라고? 아픈 걸 왜 나한테 난리야? 네가 감기 걸려들었지 내가 감기 옮겼어? 진짜 많이 아파 지금. 그래서 어떡하려고 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빈속에 감기약 먹는 자기 의사 맞아? 어? 자기 그렇게 개걸스럽게 미친처럼 도미조리 먹는 게 그게 정상이야? 거지도 아니고? 창피스러워서 정말 거짓이 정말 창피스러워서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거짓도 아니고 자기 원래 약 먹고 취하고 그러면은 원래 그렇게 먹잖아. 김태현 변호사님. 예. 자, 일단 저런 증거 자료들은 법원에 제출을 해도 충분할 텐데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한 남편의 의도도 좀 글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법원에 제출했을 거예요, 저거. 네. 법원에 제출 안 하고 언론에만 제출할 이유는 없는 거죠. 언론에 공개만 한 이유는. 법원에 이제 증거를 제출했을 건데 아무래도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다 한진 일가에 대한 기본적인 여론 자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마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일부러 언론에 좀 오픈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황순아 그것도 잠시 얘기했는데 이 이혼 소송이란 건 둘 사람의 내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주장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법원이 재판장이 신도 아닌데 네. 두 사람이 십몇 년 동안 결혼 사실에서 상대방 나쁜 것만 서로 좋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현아 씨가 예를 들면 그 남편인 박모 씨의 어떤 그 유책 사유에 대해서 알코올 의존증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공개를 안 했으니까. 일단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얘기하는 게 뭐 아동학대, 무슨 뭐 폭언, 폭행 이런 거잖아요. 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건 뭐 사실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죠. 아하. 물론 뭐 녹음이니까 사실 이걸 보면 남편 박모 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혼을 마음먹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상적으로 부부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이제 법정 다툼을 대회에서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우리의 녹음이란 게 물론 본인한테 좀 유리한 것만 편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조연아 씨의 저런 폭언이나 저런 것들의 증거가 법원에 계속 제출이 되면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혼인 파탄의 유책성에 대해서 조연아 씨의 책임이 더 많다라고 볼 여지는 충분하죠. 현재 상태로서. 알겠습니다. 자, 한때는 첫사랑과의 결혼으로 이제는 이혼을 앞둔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조연아 전 부사장과 남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쟁점, 바로 쌍둥이 아들을 향한 학대 논란입니다. 이거 다 부신 건 뭐야, 이거? 어?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아니, 네가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만해. 아까 나 그러면 지금 자, 영상 속에서 조연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물건을 집어 던진 뒤에 남편에게 서슴없이 폭언을 쏟아냅니다. 자, 그녀가 이토록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쌍둥이 아들이 먹은 젤리 때문이었습니다. 애가 단 거 먹기도 얘기가 아니잖아. 밥 먹기 전에 먹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아까 애가 와서 뭘 먹었어. 어? 밖에서 들고 왔어. 내가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전화 you're too, right? 근데 먹고 싶으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끝나고 먹으라는 거야. 끝나고. 최진봉 교수님, 예. 물론 이 자녀가 식사하기 전에 간식을 먹는 게 식사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는 아이를 키워보면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저 화면에서 저는 내용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이 아주 작은 아이가 귀를 막고 예. 서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네. 사실은요, 부부싸움을 보고 있는 아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이가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을 치를 때 전쟁 상황에 있는 상황과 동일한 고통을 느낀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부모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싸우고 본인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저 아이는요,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 아이에 대한, 그래서 일반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은 저게 바로 아동학대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본인들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서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본인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 아이 입장에서는요, 저 당시에도 고통을 받지만 네. 저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오랫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훈육을 하더라도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타이르고 만약에 그게 안 고쳐지면 적절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그걸 바로잡도록 해야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한테 겁을 주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자, 조연아 전 부사장이 아이에게마저도 분노를 참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이가 엄마인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뭔가 그거를 먹지 않겠다고 아마 본인이 과거에 아이한테 약속을 받았을 텐데 아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아이가 나를 속인 거고 나를 무시한 거고 나를 기만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화를 낼 수 있다라고 아마 조연아 씨 본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영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조연아 전 부사장의 분노가 아닌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는 엄마, 그리고 엄마를 말리는 아빠 사이에서 귀를 막고 요지부동으로 서 있는 아이의 모습 보셨죠? 그 운다는 거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엄마의 화가 누그러치면은 우는 게 좋은 전략이지만 아이가 울었을 때마다 오히려 더 운다는 이유로 더 화를 갖다 더 엄마가 더 많이 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눈물을 엄마 앞에서는 참고 도저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볼륨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데는 해당 아이의 심리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 전문가는 아동학대에 매우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이지요.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아이는 독립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엄마를 화나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잘해서 엄마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원인을 찾게 되면서 오히려 또 아이의 성장 과정과 심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상황, 지금 영상과 녹취 같은 경우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이 언론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남편의 이혼을 둘러싼 막다른 폭로전, 마지막 쟁점은요, 남편의 알코올 중독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다. 이 부분 때문에 모든 게 발단된 것인데 지금 결과만 갖고 남편이 주장한다. 이렇게 지금 또 항변을 하고 있죠. 근데 남편은 그걸 또 반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많이 먹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나 술 그렇게 안 좋아하는 데가 아니라 그래 내가 술 많이 먹는데 그거 당신 때문이다. 네. 당신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술에 의존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술을 마시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게 결혼 생활을 파탄나게 할 정도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술 마시고 막 때려 부수고 뭐 자녀랑 저 아내한테 폭언하고 이런 게 대부분 이제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가정 파탄에 되는 일반적인 케이스들인데 가정이 파탄 나는데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입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 뭐 소화전에다 아까 저 화면에서 보셨지만 뭐 소주 숨겼다 뭐 근무 중에 술 마셨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증거자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거자료가 법원에 얼마나 현출했냐 거기에 따라서 이 재판의 성패가 갈라지는 건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로 봐선 남편에 대한 유책성에 대한 입증 자료가 별도로 없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 남편 박모 씨 같은 경우 언론에 공개한 거 외에 더 아마 법원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네. 이런 사건들 행태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면 남편한테 좀 유리하게 올라갈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오늘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측에서 위자료를 더 받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언론에 이런 것을 공개하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 가능성이 아닐 있습니까? 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사 세 가지예요. 쟁점 위자료, 양육권, 그 다음에 재산 분할입니다. 네. 액수는 재산 분할 제일 크죠. 근데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결혼 파트너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재산 분할 더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이거 뭐 술 마신 거 무슨 뭐 폭언한 거 상관없어요. 그건 떼고 생각할게요. 위자료 같은 경우에 당연히 유책성이 누구 있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책임이 많다 그러면 남편이 돈 줘야 되는 거고 부인이 책임이 많다면 부인이 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이 이혼 사건에 있어서 이게 알코올 의존증이든 아니면 뭐 폭언이든 간에 저 정도 유책성 가지고 위자료가 억대 넘어가서 나오진 않아요. 아하. 위자료 X는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0단위지 억대 안 넘습니다. 지금 저 정도 유책성을 가지고서는 억대가 네. 넘으려면 속된 말로 딴 살림 차려가지고 애 낳고 살고 그러면 억대가 넘어가요. 네. 그게 아닌 이상 저 정도 가지고 억대 안 넘거든요. 네. 그러면 조현아 전 부사장도 그렇고 저 의사 박목 씨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위자료보다는 양육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저거 입증해서 위자료가 한 10억 받을 수 있으면 맞는데 그래 봐야 몇 천만 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양육권 때문에 남편 박모 씨가 오히려 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유책성을 많이 부각시킨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 아동학대 부분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